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을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 그 감정인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보셨던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고통, 불편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거나 혹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강제로 누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우리가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고통과 불편감들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면서 관찰하는 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관찰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불편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과거와 미래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헤매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 생각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검증하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회기에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반응을 다르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점이 이제 D 그냥 D도 아니고 D 마이너스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런 식으로도 반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반응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가 인지 재구성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똑같은 감정이나 똑같은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런 어떤 사건이 감정을 바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런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감정인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요 생각이 매개를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이나 사고를 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인지가 중간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무식한 말로 자, 인지가 매개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런 모형을 우리가 인지 매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1회 때 배우셨던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1차 평가 그리고 나의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 2차 평가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보면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상황이나 사건 그 자체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모형이 인지매개 모형입니다. 이해가 나와 있죠. 그 상황이 있고 그때 어떤 사고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이 들었고 수업 게시판에 내가 쓴 글에 굉장히 안 좋은 글이 달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딱 보자마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가 되게 글을 바보같이 썼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나아가다 보면 나는 원래 글을 못 쓰나 보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혹은 나는 내 미래는 앞으로도 뭐 이 모양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진행이 돼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우리 2회기 때 배우셨던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 아,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막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자꾸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네 라고 그렇게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을까? 이런 쪽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또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죠.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제 분노 같은 이런 감정들, 이렇게 이거를 점수로도 불안 40점.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평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아예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가장 불안한 어떤 순간, 불안했던 순간, 이걸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0에서 100을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느꼈던 이런 이제 불안감을 점수를 한번 여러분이 주시는 거죠. 40점, 50점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이제 보셨고요. 자,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내가 의식적인 노력 없이 내가 일부러 그 생각을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빠르게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그러니까 내가 의식할 새도 없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우리의 감정 그리고 행동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요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뭔가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왜곡을 한다. 그것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상황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나쁜 상황대로 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곡을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빠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남는 거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없고 감정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감정은 이렇게 오래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동적 사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타당했는지 유용했는지 맞았는지 이런 거를 검토할 새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검토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식을 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렇지만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또 주의를 좀만 기울이면 또 쉽게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어렵고 막 굉장한 고대 훈련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